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수업 1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34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세상과 나누는 가장 큰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수업 안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안다라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땐 이건 잘못한 거야. 아는 거죠. 그죠? 이건 잘한 거야. 이런 거 압니다. 잘한 거는 계속 키워야겠지만 잘못한 거는 바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게 복지전수, 사립필구, 생활치사, 결과내증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먼저 복지전수 생각해볼까요? 이것은 복과 지혜를 수행으로서 완전하게 갖춘다라는 한문인데 참되고 바른 말과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한 행위에는 선한 결과가 나온다. 선한 결과는 뭘까요? 복과 지혜죠. 복된 날이야 지혜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학생은 이렇게 적었어요. 좀 어렵지만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 이게 뭐죠? 선인 선과 선한 일은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하자 이런 이야기죠. 사리필구.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내 주변의 일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배가 고프다면 학교에 왔는데 배가 고프다면 아침을 안 먹은 원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오늘 점심시간에 많이 먹으면 5교시에는 어떻게 되죠? 졸릴 거야. 그러니까 적게 먹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또 결과를 예측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사립필구는 우리들의 이성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세요. 이게 왜 이랬지? 그 원인을 생각해보세요. 의외로 재밌어요. 원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큰일일 수도 있고 원인이 너무나도 큰데 작은 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결과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면 결과를 예측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건 해? 좋은 결과야? 하지마? 나쁜 결과야.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사립필구예요. 생활치사는 어찌되었던 좋고 나쁜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쥐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취하다 할 때, 무엇을 갖다 할 때 취고, 사자는 버릴 사자인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나쁜 생각은 버려야죠, 빨리. 그죠? 버릴 사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억은 쥐고 있어야죠.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 거야 라는 희망으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치사는 선택의 순간, 우리 하루하루가 선택의 순간이죠. 항상 바르게 참된 생각으로 다가서서 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처리할 수가 있어요. 끝으로 결과 내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복과 지혜를 위해서 노력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살펴보고 우리 생활 속에서 선택을 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등을 하면서 이러한 것을 띄워놓고 보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살펴보면 나의 행동에 있어서 그릇된 행동을 조금이나마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결과 내진이죠. 쭉 보니까 수학이 뒤쳐졌네. 다음 시험을 위해선 수학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이거 결과 내정이잖아요. 결과를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에 대한 것도 무의미해질지도 몰라요.
사실 결과내정을 하지 않으면 복지전수나 사례필구나 생활지사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 거예요. 더 큰 쳇바퀴를 만들고 더 큰 세상을 열고 나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엔 결과내정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소중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금은 부하일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신이 가장 소중할지도 몰라요. 아니요, 가장 소중해요. 내가 소중할 때는 언제일지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중함을 누구와 함께 키울 그런 친구는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있다면 행복한 친구예요. 이야기할 수 있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소중하니까 나의 행동도 어떻게 되죠? 신중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부터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진정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긴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과 나누는 가장 큰 나의 가치, 이것을 발견하는 길. 먼저 전제를 해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중한 것들이 요즘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그냥 카를로스라고 부를게요. 이 사람은 미국 서남부 멕시코 사막에서 인디언들과 약용식물을 연구하는 인류학 학자입니다. 학자래요, 학자. 연구하는 사람. 어느 날 그는 국경 가까운 곳에서 약용식물, 약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나이 많은 인디언 남자 돈 후안 마투스를 만납니다. 마투스라고 부를게요. 여기 보면 카를로스와 마투스의 이야기겠죠. 젊은 인류학자인, 아이고 여기는 카스타네다로 해놨네요. 카스타네다로 바꿀게요. 카스타네다, 어이구 여긴 또 돈 후안으로 바꿔놨네요. 그러니까 카스타네다는 돈 후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스타네다의 소개로 병을 고치는 무당인 브루오를 만나 이것저것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체험한 신비로운 경지를 담아 책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디언 노인에게서 배운 것은 약용식물에 대한 지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스승인 돈 후안은 제자 카스타네다에게 자꾸만 식물에게 말을 건네보라고 시켰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린 식물과 얘기해본 친구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동물하고는 얘기했을 거예요. 애완동물하고는 얘기를 건네고, 웃는 얼굴만 지어줘도 얘가 내 말을 알아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죠? 정확한 건 우리의 착각일 경우가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 후안은 식물에게 말을 건네보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 세상과 나누는 가장 큰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길. 두 번째, 얼핏 보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풀을 지나지 않지만 단순히 식물의 효능만을 중요시하는 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식물에 들어있는 생명을 고치는 신비한 효능까지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그 식물이 어떤 병에 좋은 걸 알지만 식물에 들어있는 생명 고치는 신비한 효능,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화학적 작용은 알았지만 그 의미는 몰랐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저 식물을 먹으면 화학적 작용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몸이 좋아할 거야 라는 과학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었지만 식물을 사용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나의 감정이 좋으면 그 물건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나에게도 좋은 결과로 다가올 거예요. 그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볼까요? 뿐만 아니라 제자에게 자꾸만 식물에게 말을 건네라고 일러준 그 속뜻은 공평하고 무심한 하늘 아래 식물들도 인간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존중해줘라. 왜죠? 나에게 좋은 약인데, 내가 먹으면 좋은데 그 약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겠죠. 존중하지 않고 단순히 약만 먹으면 그 효과에 대한 의심도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이 식물은 너무나 좋아. 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그 식물의 애정과 진실함을 담으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편해지고, 그 편해진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더 좋은 결과,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중합니다. 이것을 드러내서 실천하는 게 뭐죠? 식물에게도 말을 걸고 대해주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누구요?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나는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한 나머지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좌절과 포기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조금 다른데요. 좌절 포기는 새로운 것으로 극복을 하면 돼요. 그죠? 극복할 수 있으니까 소중한 거예요. 좌절했다거나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큰일. 자, 이처럼 타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핥혀지는 상처를 입고 흘낏 쳐다보는 타인의 삐딱한 시선에 시선 한 줄기에도 우리는 무참히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비참해지고 맙니다. 세상은 거칠기 짝이었고 기세등등한 타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가벼운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칭찬과 비난이나 명예와 폄훼 등등 이러한 바람이 나를 모질게 불어오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나고 나는 너덜너덜해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한 꼭 그만큼의 절망의 깊으로 떠다져 두 번 다시 발광광장으로 나오름도를 내지 못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누군가 우리에게 항상 상처를 줍니다. 그죠?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면 상처가 깊어져도 아무도 못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 나에게 아픈 말로 화살을 쐈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번 그 친구를 똑같이 헐뜯는다. 2번 뒤돌아서도 무시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아픈 말의 화살을 먼저 뽑아내는 거예요. 그 아픈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걸 아픈 화살을 빼버리고 나는 괜찮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제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늪에 떨어져서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밝고 힘차게 나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좀 전 같은 경우는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질 거예요. 그죠? 사는 의미를 잃어버려서 세상과 통하는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파국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 가혹하게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건 선생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아요. 선생님도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더 아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처는 상처일 뿐 화살을 뽑고 빨리 치유를 하고 다른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게 되는 마음의 상처도 따지고 보면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있게 된다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상처 안 받을 수 있겠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처를 받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소중한 이유는 내가 세상과 관련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의지해서. 그죠? 또 그런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순간순간 모퉁이에서 힘들어해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걸림돌이라는 게 바로 소중한 나이지만 제발 그 나라는 생각을 좀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소중해라고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떠한 일에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소중해. 나는 변화 가능하니까 소중해. 라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황량한 별판에서 보물상자를 만났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 놀라 도망친 남자도 있어요. 화려한 명성을 거머쥐었지만 끝내 스스로 생명의 불꽃을 꺼버린 유명한 인사들도 있어요. 세상의 모퉁이에서 맞닥뜨린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나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려한 명성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누가 날 사랑하다가 헤어져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소중한 거지. 누군가가 나를 영원히 사랑해주니까 나는 소중하다? 그럼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해요? 나는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떠한 상처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34쪽이 아니라 오늘은 35쪽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 35쪽에 나는 소중합니다 수업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